안녕하십니까. 성공 취업을 위한 풀과목을 안내하는 대기업 현장직 출신 전문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에 포스코 케미칼 있죠. 포스코 케미칼 공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케미칼의 항목별로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될 키포인트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서 여러분들의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을 줘서 무난하게 작성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요 자기소개서 내용보다도 여러분들 이번에 공채 신입이 이렇게 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포스코 케미칼 사장이신 그 민경준 사장, 민경준 사장이 아주 강하게 이번에 드라이브를 걸어서 케미칼 부분의 음극재, 양극재, 2차전지 재료죠. 2차전지 재료에 대한 분야를 확대해서 많은 이렇게 생산량을 늘리겠다. 그래서 중심에 우리 포스코 그룹의 중심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그 강한 메시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양극재, 음극재는 기본적으로 세종시에 있고, 또 구미에 있고, 포항, 광양, 이렇게 네 군데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게 되는 이번에 광양에 공장을 부지를 크게 구해서 하고 있고, 확대 증설하고 있고, 구미에서도 아마 확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고, 세종시에 있는 것도 아마 제가 확대 건 잘 모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이 2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부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번에 관심을 두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자격 조건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무작정 지원하면 철우 전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서 요즘 기업체 그 지원이 좀 힘들지 않습니까? 아주 입사하기가 힘든 그런 구조에서 포스코 케미칼에서 이번에 강하게 많은 인원을 뽑지 않겠느냐,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대 자격 요건을 관심 갖고 보셔서 이렇게 연구 지원은 산업안전 자격증, 또 양극재 제조에서도 산업안전 자격증, 음극재 제조에서도 산업안전 자격증, 이런 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품질, 마케팅 등 여러분이 산업안전, 산업기사와 같은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관심 갖고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요번에 보면은 그 공통적인 그 우대사항 중에 한국사 검정시험 자격증 보유자, 이것은 포스코 그룹의 공통사항이라 볼 수 있죠. 이렇게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뭐 국가유공자나 이런 것은 이제 뭐 기본적인 법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검정시험 자격증 보유와 산업안전 산업 자격증과 관련 학과 등 여기에 나온 자격요건에 모집직무 관련 자격증과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분들은 관심 갖고 각별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대기업, 이렇게 선호하는 대기업에 이렇게 오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연구실을 찾아와 가지고 통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뒷장에 가서 얘기를 해볼까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꼭 지원을 하고 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번에 여러분과 하게 되면 질문 항목이 4가지 질문 항목이 나오죠. 이 질문 항목 보고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아주 그냥 뭐라 그래요. 그냥 힘들게 있는 상황에서 영실을 옵니다. 주님 좀 제가 힘듭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뭐냐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 질문 항목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질문 항목을. 이 4가지 항목에 대한 이 질문 항목을 이해를 못 하고 있고, 정확한 포지션, 정확한 목표, 작성 목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목표에 대한 쌍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오게 되면 이렇게 지원 동기 하세요. 성장 과정, 본인의 강점, 이게 간단하게 하면 어느 정도 본인이 쓰겠는데 이것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항목에 대해서 각각 항목, 첫 번째 항목 얘기해 보자. 첫 번째 항목을 편한 마음에 천천히 쳐다보지 말고 실제 나오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보면서 한 3번 정도 연속해서 해봐라. 예를 들어서 본인을 채용하게 되면 포스코 케미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기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천천히 본인이 그 내용을 머릿속에서 인식할 수 있도록 천천히 3번만 얘기해 봐라. 그것도 잘 안 되면 5번을 해라. 차분하게. 그럼 1번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일단 한 가지만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본인을 채용하게 되면 그게 무슨 얘기? 입사 후 현업에서 여러분을 근무하게 되죠. 현업에서 근무하게 되면 우리 포스코 케미칼의 어떤 영향, 어떤 좋은 영향이겠죠?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측면, 어떤 것이 긍정적으로 줄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기회, 이걸 구체적으로 하는 얘기는 경험에 근거해서 근거를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럼 입사 후 수행 업무에 해서 여러분들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것을 기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천천히 처음엔 읽어보시. 1번, 2번, 3번, 4번 하지 말고 1번부터 완전히 이해를 해서 거기다 메모를 하십시오. 그 메모가 되면 2번을 하고 3번을 하고. 근데 그 영향을 주거나 이 각 항목에 대해서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역량과 이런 것에 관련돼서 줄 수 있는 것을 한번 체크를 해서 기억을 해서 메모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작성을 사전에 준비하는 방법, 어떤 것을 키포인트로 만들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내용을 상세하게 알고 이 다음에 이해할 사항에서 이해를 하면은 이 작성에서 완전히 이해를 합니다. 아, 이런 거구나. 오히려 작성이 쉽습니다. 이거 보면 이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이해만 정확히 하면 작성하기가 아주 쉽다. 오히려 단답형으로 질문한 것보다는 오히려 더 이런 것이 낫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작성 요령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거 추가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기소개서는 인사 담당자 그 면접관이 이해하기도록 쉽게 써야 됩니다. 면접관이 이해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충분하게
회사에 적합한 인재라는 것을, 입사 후 수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겠다는 것을 알게만 하시면은 합격이 되겠죠. 근데 그런 합격을 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 작성 방법은 통상적으로 인사 담당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타 기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타 기법을 중심으로 이렇게 작성을 하되, 어떤 것을 키워드로 해야 되느냐, 어떤 걸 중심으로 해야 되냐. 포스코 케미칼의 경영이념, 경영이념 중에는 민경준 현 사장의 이념도 포함되겠죠. 경영이념과 포스코 케미칼이 추구하는 인재상 등 포스코 케미칼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 플러스 뭐가 있죠? 여러분들은 현장 기술직에 입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사 후 현장 기술직의 지원 직무에 관련돼서 현업에서 직접적으로 수행하죠. 그 수행 업무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키워드 중심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스타 기법을 중심으로 키워드 중심에 매칭해서 써라. 면접관이 이해하기 좋도록 이렇게 작성을 하면 된다. 그건 아주 중심적인 중요한 사항이라서 꼭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작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스타 기법 작성 요령에 대해서는 제가 그전 영상에 올려놨기 때문에 그걸 한번 잘 이해가 안 간다면 그걸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가 있겠냐. 지금 1800자죠. 최소 900자, 아주 900바이트에서부터 최대 1800바이트를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요것은 지금 채용 시스템에 들어간 바이트를 얘기하는 거죠. 작성하다 보면 1800은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이 네이버 글자 수익인에겐 조금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맞추면서 꼭 쓰시는데 어떻게 써야 되냐. 1750자 천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1750부터 1790바이트 사이로 좀 썼으면 좋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친구, 저한테 찾아온 그 지원자 보면 900바이트를 가까스 넘겨요. 1000바이트를 이렇게 가지고 쓰기 힘들고 이렇게 합니다. 아까와 같은 스타 기법에서 키워드를 알고 정확히만 알면은 1800바이트 장황되지 않게 여러분들 쓰라고 하니까 1790, 1759 사이를 맞춰달라고 하니까 글자 수를 늘리려고 장황하게 불필요한 얘기까지 막 쓰게 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종종 목격을 합니다. 그런 것은 발생되지 않도록 표현에 장황한 표현은 자제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네. 지금부터 이제 질문 항목별로 인식해야 될 키포인트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본인을 채용하게 되면 포스코 케미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기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여 면접관을 하여금 이해가 쉽도록 하세요. 그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렇죠? 그럼 질문은 아까도 얘기했죠. 여러분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강점입니까? 장점입니까? 혹은 지원 동기 물어봅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여러분에게 꼭 이제시켜야 되겠습니다. 이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키포인트 설명에 대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자의 생각 따라 틀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취업 담당 교수로서 그동안 인식했던 사항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권고사항,
그 다음에 제 사상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치관하고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방향하고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하고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 의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포스코 케미칼 여러분의 지원 직무에서 현업에서 직접적으로 근무를 할 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인성 부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료들과 화합하고 협조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동료들과 함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면 회사에 영향을 주시는 것. 내가 기술력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이겠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 식으로 작성을 하려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죠. 이 키워드는 빼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경영 이념과 인재상에 관련된 키포인트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한 가지 이상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 경영 이념과 인재상에 관련된 한 가지 이상의 키워드를 반드시 4가지 항목은 전부 다 경영 이념과 인재상 수행 업무 관련된 키워드를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중심 키워드가 되어야 됩니다. 면접관은 그런 중심 키워드, 필요한 키워드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맞도록 기술하도록 저는 적극적으로 권고를 합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4번째는 지원 직무인 입사 후 현업에서 근무 시 필요한 인성 부분과 연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차별화되는 그런 인성 부분이 되어야 된다. 제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자격증을 우대에서 우대 자격증을 냈습니다. 우대 자격증은 내가 자격증 강의된 게 거기 지원한 포스코 케미칼의 우대 자격증인 사람은 거의가 그 우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내가 그 부분에서 차별화된 게 아니다는 겁니다. 그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차별된 게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 4가지 항목은 뭐든지 다른 사람과 비슷한 항목이나 비슷한 언어를 사용하면 안 된다. 차별에 대한 다른 사람보다 구조적으로 긍정적인 그런 경험과 역량을 표시해 주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2번째, 제한된 자원, 시간, 비용, 인력 등에도 불구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는 이걸 보고 바로 힘들게 생각했구나. 나는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삶이 20몇 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20대 대부분 20대이죠. 그렇죠? 20대라고 보면 됩니다. 20대에서 이렇게 시간, 비용, 인력 등을 해서 도전적으로 열정적으로 목표를 정해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거의가 없어요. 거의가 없습니다. 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정적으로 도전적으로 했다 보니까 뭐 보통상 이럽니까? 자격증 공부를 하는데 도전적으로 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건 누구나 하는 겁니다. 자격증 공부하는데 하면서 10시까지, 11시까지 공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한된 자원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러니까 시간, 비용, 인력 등. 이것이 질무도는 포스코 그룹 혹은 포스코 케미칼의 도전 정신입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지금 얘기했던 이렇게 시간, 비용, 인력이 부족된데도 불구하고 도전적으로 공장을 건설하고 생산량에 대한 목표를 달성한 회사입니다. 거기에 맞는 인재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이번 질문도 아닌가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두 번째는 입사 후 현업에서 근무하면서 동료들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입사를 하게 되면 입사 후에 동료들과 함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포스코 케미칼의 정신입니다. 이 정신을 맡는 인지 혹은 포스코 케미칼의 조직에, 현장 문화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재인지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치는 이런 경험도 도전적인 경영 이념, 인재상 중에서 도전적이라고 판단되는 도전적인 키워드를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적합하도록 관련 경험 있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확인해 가지고 한 가지 이상의 주요 키워드를 잡고 기술하시길 바랍니다. 교수님 그럼 저 없습니다. 있습니다.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포스코 케미칼의 정신입니다. 없는 걸 만들어내면 안 되죠. 반드시 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지원직무죠, 여러분. 지원직무는 입사 후 현업에서 실제로 근무할 때 많은 이런 발생이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발생되는 것을 해결하는 자세와 연계에 대해서 경험의 근거에서 작성이 됩니다. 저 없습니다. 그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도전적으로 하고 시간과 비용과 인력을 얘기하니까 크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20대 젊은이로서 얼마나 많은 도전적인 목표가 있겠습니까? 제한된 자원에도 불구하고 했던 이상 사소한 거지만 잠재적으로 크게 있을 수 있고 해결하고 계획적으로 해결하고 그것을 말합니다. 이 도전적인 목표는 실패를 두려워야 하는 도전도 있지만 그 속에는 반드시 계획이라는 것이 들어갑니다. 역할 분담이 들어갑니다. 적은 경험이라도 사소한 경험이라도 그렇게 작성을 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하나 드리면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갔습니다. 봉사활동을. 그래서 노인복지시설이죠. 초등학교, 예대한 초등학교 폐교된 데를 갖다 인수해서 운영하는 요양원이라는 비슷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식당이 따로 있고 음식 기자재를 하는 게 바깥에 창고에 있었어요. 창고와 이 식자에 있는 것은 거리가 떨어지고 건물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옮기려면 통상적으로 거기 관계자 얘기가 하루를 몇 시간, 5시간, 6시간씩 걸려서 아주 힘들게 직접 몸에다 이고 메고 운반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창고는 보통 어떻게 창고는 계단이 이렇게 한 계단 정도 있죠. 한 계단.
그 다음에 초등학교 건물은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한 계단이나 두 계단은 올라가야 복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그 조리실까지 이렇게 돼야지, 식당 그 조리실까지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곤란하니까 또 꺼내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보통 메고 봉사들이나 거기 관계자들이 메고 운반을 하였다. 근데 그게 힘들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참 힘든 일입니다. 힘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봉사자가 가서 보니까 이렇게 안 해도 조그만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서 관계자한테 제시를 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것을 계단에다가는 우리가 뭐 널판지 있지 않습니까? 널판지를 이렇게 놓고 양쪽에 놓아서 운반하는 방법을 가지면 리어가만 구해주시면 제가 한번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되겠죠? 그래서 5명이 그냥 일적으로 아주 고생을 하던, 땀을 흘리던, 물론 땀 흘리면 근력 가치는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어가를 이제 다른 데서 구해와 가지고 널판지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은 역할 분담한 거예요. 한 사람은 그 창고에 보관되는 창고에 보관 물품을 이렇게 리어가로 옮기는 작업을 했고, 2명은 리어가로 운반하는 작업. 뭐 이렇게 올라가서 또 이렇게 내려가고 올라가는 게 있으니까 그것도 좀 이렇게 조율해야 되니까 2명이 그걸 하고 있고, 1명, 2명이 3명 아닙니까? 그럼 2명은 뭐였냐면 그 보관 장소, 식당 내 조리실의 보관 장소에서 그게 좀 약간 보관 장소가 보통 이렇게 냉장고나 이런데 냉장고도 외부에 좀 단순하지는 않다 보니까 2사람이 그 업무를 역할을 분담을 해가지고 각자 적에 맞는 체력에 맞도록 이렇게 분담을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한 5시간, 보통 봉사활동 아침에 5시간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5시간 걸리던 거를 1시간도 안 걸리게 해결을 한 거죠. 물론 준비 시간은 한 30, 40분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관계자가 아주 좋아하더라. 미처 생각했던 것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고 나니까 각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칭찬하니까 더 기분이 좋으니까 다른 거 없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 화단 정리 좀 하고, 화단에 보통 좀 깨가 타지 못한 경우가 있잖아요. 뭐 낙엽이 떨어졌거나 뭐 이물질이 있을 때 작업도 하고 정리 좀 했다. 그래서 아주 즐겁게 가치 있게 봉사활동 경험이에요. 그게 제한된 얘기죠. 그게 크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또 큰 거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각자 저도 많기 때문에 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도전적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무슨 대회에 하기 위해서 도전적으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반드시 경험적인 요소를 근거에 준해서 구체적으로 면접관이 쉽게 이해하도록 수치화해야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3번째, 최근 이슈가 되는 뉴스를 한 가지 정해서 본인의 입장과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여러분들이 입사하게 되면 보고서나 이런 것을 많이 작성하게 됩니다. 작업 관련돼서 조금 논리적으로 작성하는 것도 능력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인가다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사회성을 많이 물어보는 사회성을. 이렇게 너무 내 일만 하고 나만 아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특히 젊은 분들이 갖고 있는 나만 아는 개인주의 사상.
그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흐름이니까. 근데 회사라는 것은 협동심, 동료들과 협동심, 배려심 등과 같은 이게 사회성, 동료들과 어울리는 그런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업무가 흘러갑니다.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성이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키워드들이 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꼭 맞는다 안 맞는다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업에서 동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들의 가치관 이런 것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제가 이슈가 되는 뉴스를 얘기해 보니까 여러분 이러이러한 이슈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입장과 이유가 있습니다. 결과까지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것을 보고 어떤 입장에서 내가 그 이유만 얘기를 했어요. 결과를 통해서 느낌까지 나온 스타 기법에 대한 느낌, 여러분의 느낌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느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어떻게 기여하겠다. 그렇게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작성을 하려면 면접관으로 하여금 회사에 관련된 키워드가 돼야 된다. 키워드에 연결해야 됩니다. 이것도. 이슈라 3번이라서 이슈니까 뭐 회사하고 관계가 없느냐. 그게 아니죠. 회사하고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회사와 관련되게 하려니까 포스코 케미칼의 경영인형과 인재상 그리고 민경준 CEO의 인터뷰 또 다른 또 뭐 거기 관련된 분들의 인터뷰 내용 그 다음에 현직자 인터뷰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앞으로 회사의 방향성 미래의 방향성 등을 참고해 가지고 그런 이슈가 매칭이 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면접관을 하여금 면접관이 관심 갖는 분야에서 키워드 중심으로 기술해야 된다. 이것은 인성 부분에도 관련될 수 있다. 이렇게 화합, 소속해서 하는 화합이나 이런 배려, 가치관 이런 것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꼭 기억해 주시고 이것도 회사의 포스코 케미칼에 관련된 키워드에 연결되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지원 분야에 관련하여 자신 있는 본인의 강점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경험을 중심으로 기술하시오. 이 부분도 인성이냐 적성이냐 이런 부분에서 판단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강점을 물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성을 물어보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인성이 좋고 동료애가 좋고 뭐 도전성이 좋다 해도 업무에 대해서 모르면 여러분들 쓰겠습니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공과 자격증으로 이미 어느 정도 업무를 직접적으로 그 설비를 관리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은 되지만 그보다도 더 추가적으로 경험과 근거를 요구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성에 대한 사항으로 여러분 움직이는 것이 맞다. 그런 실질적이고 잠재적 역량을 어떻게 했냐? 사실에 근거해서 솔직하게 기술해요. 면접관들은 노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적이지 않고 노련하지 않으면 사실적이지 않고 솔직적이지 않으면 바로 알게 돼 있어요. 어떤 형태든 간에. 그걸 이야기를 안 하지만
면접 시에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아는 수 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경영인형과 인재상에 또 현업 수행 업무에 관련된 키워드를 중심으로 작성을 또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특히 제조업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이런 경험들을 매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직접 확인을 하고 더 발전되고 문제점이 있던 것을 해결하려고 원인을 분석하고 또 역할 분담을 하고 이런 경험. 그런데 이런 경험 중에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것을 시행할 때 여러분이 한 것으로 됩니다. 그 내용 중에 여러분이 한 사람이 업무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할 수도 있죠. 같이 하는 업무 중에선 같이 하는 업무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역할에 대한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역할에 대한 얘기만 해줘야 된다. 역할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써줘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업무를 할 때 기계적인 업무다 아니면 기계적으로 우리가 매뉴얼도 보고 그렇죠? 도면도 이해를 하면서 그걸 현장에서 매칭해가지고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시는 방안을 예방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 예방정비를 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이 나름대로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정비 파트 한다던가 품질 파트다 그러면 품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했던 경험, 역량 이것을 근거에 의해서 경험적인 요소에서 작성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리며 이 모든 네 가지 항목은 아까 얘기드린 것처럼 여러분은 내 생각은 아니고 내 생각뿐만 아니고 여러분 의견에 매칭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코 케미칼의 생산기술직이죠. 생산기술직 자기소개서 작성 키포인트 항목별 키포인트에서 알아봤습니다.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각 항목에 대한 의도, 요령 이건 여러분 지금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해는 각자의 판단에 근거하여 작성하시기 바라며 순수하게 참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여러분들을 그 역량을 만들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네 가지 항목은 질문 의도를 명확히 의도를 갖다가 이해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도록 회사 인재상에 맞도록 작성돼서 원하시는 좋은 결과로 보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성공첩을 위한 프로그램이었으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좀 더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위해서 부탁드리면서 대기업 생산직 출신 전문대 교수의 포스코 케미칼 자기소개서 세부적인 질문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